연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뭐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눴는데요. 사실 다 그 파트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고요. 이 진짜 나는 누구라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가 그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아이덴티티 찾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의 인성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어떤 창의성 또 인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디자인적 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고 그 사고를 도입해서 뭔가 그 교육적으로 더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좋은 의도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한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그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학교에서 창의성이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창의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창의성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계에서 계속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자, 인성에 대한 어떤 사전적 정의는 자신만의 어떤 생활 스타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어떤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창의적이기는 한데 인성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사실은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럼에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창의성 그리고 인성을 함께 결합한 21세기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학교에서보다 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인성도 정말 좋게 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뭔가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은 이런 생각을 다 부모님들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창의적이고 또 좋은 인성을 갖춘 그 21세기형 인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개발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자인적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그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계속 그거를 발전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과물로 얻는 그런 순으로 디자인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아할 만한 그 이 심볼 마크 위주로 골랐어요. 5, 6학년 아이들이 혹시 우리 우진이도 이 레고는 많이 봤죠? 응? 이 심볼 마크 많이 봤어요? 레고 많이 해봤나 어렸을 때? 레고도 좋아할 것 같고 우리 그 닌텐도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닌텐도도 가져왔어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CI라고 그러고요.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 회사를 알리는 이런 심볼 마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 회사의 심볼 마크는 사실은 그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얼굴을 잘 보여줘야 다른 그 소비자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들이.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사실은 이런 회사인데 이 얼굴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그려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들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만드는데 많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도 자기 얼굴을 만들 때 그냥 갑자기 띡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게 우리 회사의 얼굴이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심볼 마크를 만들 때도 이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도 여러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해요. 처음에 뭘 조사하냐면은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나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왔나 이걸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회사도 자기를 잘 알고 있어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어린이들이 정체성이 뭐지? 나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정체성이 뭐지? 막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한국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나는 다른 누구하고도 똑같지가 않아.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응? 나는 맨날 예를 들면 집에서 형하고 비교해서 형보다 공부 못한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나는 내 친구에 비해서 뭘 잘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 누구지? 나의 꿈은 무엇이었지? 사실 꿈이 막 자꾸 바뀌어요. 그죠? 꿈 맨날 바뀌어요. 그때. 사실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야, 너는 왜 맨날 바뀌니? 이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 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나의 꿈이 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소망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뭘까? 물론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는 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5, 6학년 정도면 반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자,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게 다를 거예요. 그죠? 이제 어머님들도 오늘 우리 아이들, 딸들이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나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특징, 다른 사람이 그걸 나의 특징이라고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또 다른 아이와 구별된다고 하니까 저 집 아이는 100점을 받는데 우리 애는 왜 맨날 80점을 받지, 이런 구별을 말고요. 정말 그냥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아까 우진이도 마인드맵 해봤다고 그랬잖아. 그죠?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화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기억력 같은 거, 이런 거 한 단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이에요. 지금 이제 마인드맵에 한 예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인드맵은 보면은 처음에 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뻗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는 제가 5가지의 가지를 줄 거예요. 나무를 생각한다면 5가지의 가지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5가지의 가지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쭉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나의 몸, 그 다음에 내 가족. 나는 우리 형이 정말 되게 싫어 죽겠어.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시키고, 나의 가족 중에서도, 그죠? 또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의 꿈에 대해서 나 뭘 하고 싶지? 이런 거. 또 나의 성격.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 근데 이 성격을 쓸 때 아까 우리가 회사 심볼 마크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싶냐고 했더니 멋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멋지지만 여기서는 멋질 필요 없어. 아직까지 만드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에 대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의 친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 친구들 5, 6학년 나이에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진철이나 민선이나 화연이나 다 어떤 친구들하고 놀고 있나. 자, 이제 이런 5가지 가지를 주고 5가지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거를 색깔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색깔로. 내가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야 이랬는데, 그러면 화목한 가정은, 화목한이라는 얘기를 내가 썼는데 내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무슨 색깔일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라고 다른 파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자기는 사교성이 많고 꼼꼼하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형용사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난 사교성이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난 밝은이라고 표현해야지, 나 자신을. 그러면서 내가 밝은이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오히려 색깔이 더 빨리 떠올랐대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티 맵, 그러니까 마인드 맵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계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인드 맵을 그려보고 어떤 색깔로 변환할 수 있을까, 나의 느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마인드 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가운데 나라고 쓰시고 한번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보세요. 그래서 네? 네, 그래. 어머님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나, 자, 5가지로 가지를 폈죠. 마인드맵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마인드맵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잘 그렸는데, 잘 써나갔는데 이걸 어떤 색깔로 변환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색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이 어떤 색으로 변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칸딘스키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칸딘스키가 뭐라 그랬냐면, 자, 색은 인간의 어떤 육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간적인 힘이며 살아있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놨네. 그죠?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 오감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나지만 이 바깥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될까요? 내가 자,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시각이라고 하고, 이 오감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에 많이 치중을 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색이라는 거, 색은 뭘까요? 자, 색은 사실 여러 색을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그 빛의 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색을 그래서 장파장, 단파장, 빛의 굴절이 많고 적고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염료를 만들어서 뭐 인쇄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색 염료가 더 많이 눈에 보일 거고, 그죠? 시에나가 타미오라는 일본 사람이 색이 마음의 언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색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듯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색깔이라는 것이, 이 색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 있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통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다른 의미로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지중해 어떤 막 파란 바다를 본 사람은 그 파란 바다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산이 많은 울창한 숲 속에 살았던 친구들은 그 숲에서 본 초록색이 도시에 살았던 학생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 초록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술책에 보면 많은 작가들이, 화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가들이 어떻게 이 화가는 이런 색깔을 쓰게 됐을까?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화가들이 그 살아온 어떤 환경,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까 나의 아이덴티티 얘기했지만 나는 절대 남하고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색에 대한 느낌도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색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공통점들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공통점들을 한번, 이 색깔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는지 한번 제가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빨강. 자, 제가 보니까 빨간 사과도 갖다 놓고 빨간 우체통도 보여주고 영국의 2층 버스도 있고. 자, 여러분이 아마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많이 떠오르냐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맞아, 붉은 악마를 떠올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빨간 색깔 하면 우리가 뭘 느낄까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거, 빨강은 정열적이야, 굉장히 감동적인 색깔이야, 에너지가 느껴져, 이런 것들을 느낀대요. 그래서 생명력도 느껴지고, 빨간색을 보면 나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 그런 거. 선생님도 오늘 진한 핑크색을 일부러 입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색 얘기해야 돼서. 자, 그리고 자, 빨강을 입은 사람은 되게 사교적이고 막 말을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도 갖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또 빨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안 좋은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느낌, 나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느낌들은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경험을 느끼면서 살아왔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빨간색을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막 싸우고 싶고 공격적이 되고, 빨간색을 보면 피 생각이 나서 무서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공통적인, 공통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황 색깔도 한번 볼까요?
빨강과 주황, 자 이번에 주황색이 나왔는데 제가 오렌지도 갖다 놓고 또 뭐 예쁜 저금통도 갖다 놓고 주황색이 보니까 부정 이미지보다 긍정 이미지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조금 좋은 것만 많이 생각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빛나고 용감하고 또 명랑하고 또 온화하다는 느낌? 선생님은 어렸을 때 노란색을 좋아했어요. 왜 노란색 좋아해? 어렸을 때 노란색 좋아했었어요, 선생님은요. 자, 우리 노란 색깔 하면 지금 노란색 그 뉴욕의 택시도 있고요. 또 노란색은 이렇게 검정색이랑 많이 쓰여요. 왜냐면 검정하고 노랑을 같이 배색을 하면 어떤 이렇게 진하고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명시성이 높아서. 자, 그래서 어떤 경고 표시, 위험 이런 거 할 때도 노랑에 검정색을 많이 씁니다. 맞아. 빨간색도 많이 써요. 경고 표시할 때. 그죠? 이 노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쁘고 경쾌하고 뭐 명랑하고 희망이 있고 따뜻하고 밝고 이런 것들, 이런 뭐 편견, 뭐 이렇게 신경질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러니까 노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록색에 제가 초록색 차도 갖다 놓고 예쁜 커피잔도 놓고 이 푸른 어떤 이런 이미지랑 비슷해서 초록색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평화롭고 생명력이 있고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초록색을 보면서. 그죠? 그리고 뭔가 정직하고 뭐 이렇게 관용이 있고 안정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초록 색깔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많이 되죠. 그죠? 아까 뭐 빨강 이런 거보다는 빨강을 보면 뭔가 심장 맥박수가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 악마에서 빨간색을 탁 보여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만든 마인드맵을 또 초록 어떤 색깔을 변환할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파랑이 나왔어요. 와, 파란 하늘 또 뭐가 있죠? 파란 꽃. 파란색을 하니까 조용함도 있고 자기 확신, 막 믿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자기네 그 아까 그 기업 심볼 마크 같은 거 만들 때 파란 색깔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사람들이 파란색을 보면 믿음이 있고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파란색이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 차가운 색깔 나누잖아요. 그죠? 차가운 색깔에 속하기 때문에 또 뭔가 뭐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할머니들은 차가운 색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빨간색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생리학적으로 무슨 황화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눈에 막 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할머니 정서상으로 따뜻함이 더 좋으신가 봐요. 핑크. 저는 핑크가 좋아요. 핑크 공주가 되고 싶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쁜 것만 갖고 왔어요. 핑크색 그 진달래. 철쭉인가요? 진달래인가요? 그 다음에 핑크색 리본. 처음 사람 만날 때 핑크색을 입은 사람한테 더 많은 호감을 느낀다는 결과도 있어요. 연구 결과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핑크색을 입고 왔어요. 꽃 핑크. 그래서 자, 근데 이런 의미도 있죠. 유치해. 핑크색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선생님 저 핑크색 뭐야?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유치하다거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라색은 사실 난색이랑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이 섞여서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강이 갖고 있는 성격, 파랑이 갖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갖고 있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중세 시대 이럴 때는 하늘의 색깔 그리고 땅의 색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는 어떤 그 종교적으로도 어떤 그 종교인들이 선호하는 있는 색깔이었대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빨강과 파랑을 이어주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신비주의라는 느낌 있죠. 이 신비주의 때문에 아마 종교인들이 이용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비밀스러운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픔 이런 의미도 있고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색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적인 공간에 따라 너무 느끼는 감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 썬데이 막 이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생각에는 파란색이 굉장히 우울한 느낌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랑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가 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갈색 구두, 그 다음에 갈색 코트를 멋있게 입은 아저씨도 있어요. 그래서 갈색은 뭔가 가을의 색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어떤 이런 수학, 그 다음에 합격 이런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흰색. 와, 하얀색은 정말 제가 하얀 눈두 그런 갖고 왔고 우유, 또 하얀 웨딩드레스. 하얀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깨끗한 느낌, 그죠? 평화롭고 단순하고 이런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검정. 와, 그 피아노의 건반, 흰색과 검정. 검정은 이렇게
신비하고 세련되고 당당하고,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검정들 이렇게 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여러분이 만든 마인드맵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인드맵으로 막 나의 가족, 꿈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무슨 색깔? 뭐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색을 한번 여러분이 쓴 마인드맵에다가 색깔을 한번 옆에 적어보세요. 거기 파란색하고 빨간색 펜 있죠? 그걸로 한번 적어보고 한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색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 8 곱하기 8, 88에 64, 64개의 그 칼라 타일을 고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라 타일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요 뭐 여기는 우리 가족이고요 뭐 이렇게 따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어머니하고 학생 같이, 아까 누가 1번 뽑았더라? 맞지? 뽑은 순서대로 어머님하고 아이가 나와서 각자 자 얼마만큼 내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교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환해 보고 마인드맵에 대해서 내 마인드맵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아이의 마인드맵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색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색을 선정하시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색을 먼저 나의 아이덴티티 맵을 보면서 나는 이게 무슨 색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진도가 빨리 나가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형용사를 쓰시면서 색으로 전환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그 형용사 옆에다가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면 무슨 색깔일까? 민수라는 친구가 있고 강교라는 친구거든요. 그죠? 네. 이런 거 할 때 네. 6학년 형아 언니들이 너무 잘해서 집에서 살때 굉장히 유머 있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웃음을 다 주는 친구거든요. 답답이 여러 가지 꿈에도 가지는 탐색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얀색은 꿈에 대해서 아직 더 비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얀색을 비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아직 빈 공간, 여백의 공간인데 채워나갈 거다? 아무래도 좀 열등감, 스트레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어떤 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관절치도 좀 바뀌어요. 네.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가족이나 꿈 부분에 더 많은 단어가 떠오르셨다. 네. 빨간색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막 이름 날리는 거 유명하게 하다가 유명해서 빨간색. 이 갈색은 막 이제 패닉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이건 사실 뭐 정답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경험해 보는 거, 그냥 그거입니다. 그게 목적이고요.